어, 일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좀 일장에 대해서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어, 어, 우선은 지난 시간에 원래는 책을 한 권으로 하려고 했다. 하지만은 내용 자체가 이렇게 노안이라든지 또는 중요한 것 또는 고딕체로 한다든지 활자를 크게 한다든지 또 그 사진이 들어가면서 내용이 두 권으로 분책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 두 권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두 권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는 원리, 하나는 치료편 이렇게 됐었던 거고, 실제 저는 원리편 하나로만 원리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박종구 선생님 말씀은 그래도 이렇게 1대1 대응 자료 관련해서 이런 허리, 어깨, 무릎, 팔, 다리 질환별로 치료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은 인체 지도는 또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지도도 안 들어가고 그림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책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김미경 실장님이 그래도 뭔가 그림은 인체 지도는 들어가야 된다. 다만 박종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또 치료가 안 되면은 지가 못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인체 파동 원리가 효과가 없어서 이렇다라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또 내지는 이게 인체 파동 원리 책이 나왔을 때 뭐한 얘기로 효과가 없으면은 남창규 너만 욕먹으면 괜찮지만은 뭐한 얘기로 박종부 당신의 이름까지 명예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어떻든 책은 제대로 돼야 된다 뭐 하는데, 이런 뭐라 그러니까 감수를 해주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지치기도 하고, 또 내지는 저는 뭐 가족의 반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책은 나와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건데, 뭐한 얘기로 박정구 선생님 논리로는 이렇게 따지면은 말 그대로 재교육인 거고, 또 언제 책이 나올, 그렇게 따지면은 뭐 책이 하세월에 책이 나올 수가 없겠다. 또 내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박정구 선생님의 뭐라 그러나 이게는 대필 작가밖에 안 되는 거다. 저는 뭐 책에도 썼지만은 뭐 일주일이면 고혈압이면 낫는다라고 박정구 선생님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했지만은, 또 뭐 암 환자는 뭐든지 다 고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실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서 어느 순간 휘둘린다는 느낌이 들었었기 때문에 또 원리편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레벨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충분히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됐었고, 또 말 그대로 뭐 진도가 빨리 나갔다면은 뭐 저도 뭐 하긴 하겠지만은 어느 순간 박세임의 얼굴 마담으로 또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언저리에 또 저를 두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 얘기로 다시 또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박종부 선생님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있어서 또 실제 그런 강의도 또 듣고 하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문제는 강의만 듣게 해주세요는 안 되잖아요. 박종부 선생님 관계 속에서는 뭐한 얘기로 모든 삶이 그냥 오로지 다 같이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강의만 듣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포기하자. 또 책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박선생님한테 할 도리는 다 했다라는 차원이었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라고 그러나, 우리가 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서로 간에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또 욕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뭐 좋게 얘기하면 추종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먼 시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평가하면 또 죽고 난 뒤에 또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니까 살아서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또 얘기한다는 것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박종보 선생님과 함께 적지 않은 세월을 같이 보낸 입장에서 저의 행자 생활, 저희 제자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또 보면은 또 그 길을 걸어가지 오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또 뭔가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은 군대 시절의 남자들은 가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과거의 그런 것들을 가오를 잡으면서 아우 내 때는 참 고생도 많이 했다, 요즘 세상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책, 제목은 어떻게 해서 붙였다고요? 원래는 인체파동 원리라고 하고 싶었지만은 박종부 쌤이 그렇게 되면은 너 책이 대표성을 가지는데 너가 제자도 아니고 뭐한 얘기로 재교육도 안 받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아닌데 그러면 뭐한 얘기로 어느 정도의 어떤 도마뱀의 꼬리처럼 적절한 그걸 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라고 하라고 해라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지나고 나니까 잘 한 것 같아요. 이 쓰다는 말의 의미는 남창규가 썼다는 책을 썼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남창규가 박종부 선생님으로부터 인체파동 원리를 배워서 17년 동안 임상에 활용하면서 썼던 used, written, written 썼다는 책을 썼다는 의미도 되고, 또 used 사용했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그런 의미로 인체파동원리 이 책을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책을 또 쭉쭉 제 1장 내용을 또 정리하는 서머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근거 중심의 의학에 입각한 객관적인 임상 연구를 기대하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추천사로 제가 대학교 박사과정을 제가 온강대에서 했기 때문에 온강대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신 문병순 교수님을 어떻든 좀 인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어렵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흔쾌히 또 이렇게 추천사로서 해주셨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요즘 대세가 근거 중심 의학이잖아요. 뭐 그렇든 간에 또 이게 참 이런 치료법이 빨리 교과서에 등재 활용이 돼서 배우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다. 어찌 보면은 한 시대가 지나가야지. 제가 뭐 박종구 선생님이 처음 인체파동 원리를 세상에 내놓은 게 그 안개 원리를 깨우친 게 1984년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 35, 6년이 지났잖아요. 또는 이제 세상에 내놓고 강의하기 시작한 게 2002년도니까 18년 된 거니까 하나의 어떤 또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야지 이제 또 어떻든 세상의 평가가 되고 또 교과서에 등재가 될 날이 오지 않겠나. 또 제가 쓴 책이 그런 교과서 등재에 있어서 하나의 또 단초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주변에서는 남창규 너가 생각하는 또는 너 중심으로 되는 하나의 한의학 한 분파로 뭔가 책을 또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책을 내는데 진을 다 뺐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족하다. 뭐 또 뭐한 얘기로 책을 뭐 여러 권 많이 내는 것도 능력이 있어서 내면 좋겠지만은 저는 필생에 한 권 그걸로 충분히 세상에 할 일은 다 했다. 뭐 제가 봐도 더 이상 더 교정본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제 수준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거라도 잘하자. 그 다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인체파동 원리 가정 한의보감 7페이지에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은사님, 그래서 참 어떤 선생님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의학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좀 박종구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사기꾼의 삶을 살아왔는데,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어쨌든 개안하게 해주셨던 박종구 선생님을 감수자로 하고,
제 학위과정, 박사과정을 지도해 주신 문병순 교수님, 그 다음에 제 초등학교 때 저를 아껴주시고 좀 총애해 주시고 또 세상 남들이 봤을 땐 편애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를 인정해 주셨던 초등학교 은사님 전복일 선생님의 어떤 그런 추천사 를 이제 적었고요. 쌤이 또 문학도 하시고 또 지조시인이시기도 하셔서 또 책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런 책의 집필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는 이런 것들을 잘 아셔서 제가 아주 뭐 정리 안 된 촉으로 보시고 방향성을 잘 찝어 주셨었어요. 8페이지 보시면은 하단부에 남창기 박사가 쓴 이 책에는 3개 키워드가 있다고 하겠다. 하나는 인체 파동 원리이며 다른 하나는 뇌의 오작동 원리, 나머지 하나는 파동 지압법이다. 이 3가지가 바로 이 책의 요체라고 이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인체 파동 원리인 거죠. 인체 파동 원리 안에 인체 파동 원리 핵심 원리가 뭐냐? 뇌의 오작동 원리다. 그 다음에 프랙탈, 에너지 틀 원리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균형 원리에 입각해서 시소의 반대편을 다스리는 파동 지압법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8페이지 하단부에 밑줄 치세요. 인체 파동 원리는 우리 몸은 에너지의 전달과 분산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데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뭘로 설명한다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 물방울이 퍼져나가는 파동으로 설명한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체 파동 원리는 에너지 균형 원리잖아요. 그 에너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물방울이 떨어져서 물결이 쳐나가는 것, 즉 실제적으로 물결이 움직여지는 건 아니죠. 힘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지. 이런 거를 물결파 움직일 동자를 써서 인체 파동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인체 파동 원리를 다른 말은 뭐예요? 파동이 좀 어려우니까 인체 균형 원리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인체 파동 원리는 뭐예요? 에너지 균형 원리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인체 균형 원리다. 그래서 핵심 원리는 뭐냐? 오작동이에요. 오작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작동을 빼놓고 자꾸 엉뚱한 허리에는 어디 지압하느냐, 침 놓느냐 이렇게 한 백날 천날 해봤자 제자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작동이란 게 뭐냐? 9페이지 우리 뇌 시스템이 아픈 곳으로 치료 물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낸다. 그래서 과잉 반응을 한다는 거죠. 보냄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처럼 순환이 안 되는 몸을 만들고 이게 병목 현상인 거죠. 여기에 치료 과정 중 생기는 노폐물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몸이 더 힘들어진다는 뜻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과잉 반응 또는 과민 반응,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해도 될 상황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다. 그게 누가 반응한다고요? 뇌라는 거죠. 그리고 뇌가 반응하기 때문에 뇌를 치료점으로 잡는다. 뇌를 속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오작동 원리는 너무 많은 힘을 써서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현상을 말하며 이는 우리 몸이 뇌의 오작동으로 힘들어진 것을 어떻게 돼요? 역으로 마치 막혀있는 도로에서 차를 다른 곳으로 빼내어 원활히 순환시키듯이 치료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은 여기 제천에서 같은 경우는 중앙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제2영동고속도로를 가는데 만약에 원주에서 서울 가는 길이 막혀있다. 제2영동이 막혔다면은 제1영동고속도로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막혀있으면 어떻게든 우회로로 가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빼내서 원활히 순환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기어코 자꾸 제2영동이 빠르다고 제2영동으로 길을 쓰고 가는 방식이 지금의 현재의 통증이고 치료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 파동 원리는 뭐예요? 우회로 시키는 거다. 그래서 아픈 부위를 다른 곳으로 적당히 분산시켜 보내면서 아픈 곳이 스스로 치료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2영동이 막힌다, 사고가 났다, 제설 작업으로 눈이 안 돼가지고 눈이 많이 내려서 병목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딱 차단하고 나서 원주에서부터는 제1영동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다.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체 파동 원리도 그런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인 파동 지압법은 인체 파동 원리와 뇌의 오작동 원리의 치료법인 동시에 인간의 각종 증상에 따른 지압 치료법으로 우리들이 가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 대한 또는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환자의 몸에 나타나는 점, 흉터, 상처, 긁힌 자국, 사마귀 이런 걸 보고 안다. 즉 굳이 우리가 하는 의사들이 한의사들이 환자의 손에 맥을 잡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맥진을 안 해도 된다. 청진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 개념이죠.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이제 이 책 원리편의 목차에 대해서 제 1장은 잘 나가는 한의대 교수가 빠져든 사연. 그러니까 남창규 썼으니까 왜 남창규가 잘 나가든 그래도 제도권에 제가 학교에 있었으면은 뭐 한 여기로 병원장하고 학장하고 뭐 이런 뭐 교수 생활을 저는 그 당시 부교수였다가 이제 그만뒀지만은 뭐 교수까지 승진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옆길로 샜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의학의 문의안이 발견한 파동원리 누가 발견했다고요? 인체 파동원리는 남창규가 발견한 게 아니고 박종구 쌤이 발견한 거다. 그래서 박종구 쌤이 발견한 원리를 남창규가 배우고 익혀서 그거를 책에 어떻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그냥 책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는 뭐냐? 핵심 원리는 제3장에 프랙탈 원리다. 부분 안에 전체가 들어있다는 거. 요즘은 그걸 에너지 틀이라고 그래요. 에너지 장으로 설명하고 4장에는 인체 파동을 핵심 원리 또는 뭐다? 오작동 원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과잉 반응이다. 과민 반응이다. 누가 과잉 반응을 한다고요? 뇌다. 그럼 뇌를 치료점으로 잡으면 되겠다는 거고 제5장은 인체 파동 원리로 본 통증이에요. 이게 가장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왜 안 낫는지 또 왜 통증이 옮겨 다닌다고 얘기하는 건지 또 치료되는 과정에 왜 더 아픈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원리는 균형 원리다이죠. 시술 반대편을 다스려서 치료하는 균형 원리 제6장 이게 원리편의 목차고요. 그 다음 14페이지 일러두기. 자, 일러두기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권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용이 방대해서 원리편과 치료편으로 나눴고 또 혈자리에도 적었지만은 일반인들은 굳이 혈자리를 안 알아도 된다. 인체 지도로성 대응 자료로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끝마디라는 것은 원이지 관절, 제2지 관절 넣어서 손톱이나 발톱에서 나오는 그 말단 부위 마디를 말하고 중간 마디는 근이지 관절, 제1지 관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마디와 뿌리마디의 중간에 위치한 마디를 중간마디라고 제 책에서는 용어를 정의한다. 뿌리마디는 손발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마디, 중간마디, 뿌리마디 순으로 이어지는 마디, 그래서 중수지 관절을 의미하고요. 끝마디 뼈는 손발가락의 끝과 끝마디 사이를 끝마디 뼈, 중간마디 뼈는 끝마디와 중간마디 사이에 있는 뼈를 중간마디 뼈, 뿌리마디 뼈는 중간마디와 뿌리마디 사이에 있는 뼈를 말한다. 그리고 이 책의 파동 자리는 박종구 선생님이 어떻든 발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떻든 업적 공적은 충분히 인정하자. 또 내지는 그분의 허락을 제가 받고 한 거다. 또 그걸 안 했다가는 또 뭐예요? 또 내지는 박종구 선생님이 감수자로 이렇게 허락 안 받았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남창규도 또 뭐 사입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박종구 선생님의 그런 성격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굳이 박종구 선생님과 적이 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저를 감수자로 올린 거고요. 그 다음 이 책을 쓴 이유, 인체 파동 원리가 뭐예요? 글쎄 참 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내자. 또 내지는 인체 파동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그 치료에 대한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내지는 저도 외부에 강연을 많이 나갔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런티가 또 강의료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익산 시청에서 저를 초빙해서 제가 강좌를 했었는데 그 강의를 하고 나서부터 자신감도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책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이 더 공신력을 가지겠구나 해서 책을 또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서 또 책을 냈던 거고요. 또 박종구 선생님 어떻게 인체 파동을 알게 되었느냐 라는 관점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 그 다음 이 책을 낸 목적은 간단한 지압만으로도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간단한 병은 본인 스스로가 굳이 병원에 가서 가기 싫은데 병원에 가면은 한 얘기로
봉이다. 의사들의 봉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기 싫다. 그럼 본인이 스스로 지압이라도 해라. 또 한편으로는 남창규가 하는 치료 원리는 한의학이라고 하지만은 또 인체 파동 원리로 하니까 이거 생뚱맞잖아요. 도대체 이런 거는 검증된 학문이에요? 또 내지는 이게 한의학이에요? 뭐 또 내지는 왜 다른 데는 허리 아픈데 허리 놓고 어깨 아픈데 어깨 놓는데 왜 아픈데 안 놔요? 왜 또 내지는 진맥을 안 해요? 뭐 이런 관점에 있어서 설명하기도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요? 썸머리해서 이거 메모지를 주던가 이제는 뭐예요? 책 봐라 이거죠. 책 보고 오세요. 또 제가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찍으니까 유튜브라도 보고 오셔요. 굳이 뭐 남창규 박사님 당신 용하다는데 이런 병 치료해 보셨어요? 저는 이러한 병을 치료해 봐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박종우 선생님도 항상 그렇지만은 원리에 입각해서 치료한다. 모든 병을 다 고칩니까? 못 고쳐요. 저는 다 고치면다면은 그런 세상을 희망하겠지만 다 고치면은 안 죽습니다. 영생합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떻든 저 때문에 파동원리에 발을 담그신 분들이 많아요. 적지 않은 교육비를 내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연대 책임감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이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배운 입장에서 그래도 제가 또 다시 뭐 박종구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쓴 책이 하나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책을 또 냈던 거고요. 유튜브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박종우 선생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무분별 의정보 속에서도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러니까 잣대가 없다는 기준이나 잣대를 가질 수 있으면 되는데 그 기준이나 잣대가 뭐예요? 인체 파동 원리 관점에서 즉 오작동의 관점에서 또는 시소 원리, 균형 원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충분히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또 내지는 남창규 원장 당신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 다 나눠주면 당신은 못 먹고 살아요 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광야의 혼자 메아리예요. 어찌 보면 허공의 메아리처럼 되는데 그래도 손뼉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또 이런 인체 파동 원리가 하나의 어떤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한테는 뭐가 생긴다? 우군이 많이 생기는 거죠. 즉 팬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뭐 해서 뭐 제가 국회에 나갔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하나의 파워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 또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또 효과를 낸다. 아무리 남창규가 잘났다 저 혼자 떠들어도 상대가 진짜 잘난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순탄하게 나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은 공감대가 형성될 날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질환은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남창규 당신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남창규가 예를 들면 남창규가 잘났어요. 박종부 쌤이 잘나요. 이렇게 따지면은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박종부 쌤이 잽도 안 돼요. 뭐 박종부 쌤이 뭐 초등학생 수준이다. 뭐 초창기 파동 침법을 배운 한의사들 또는 그 자리만 빼가지고 써먹는 한의사들이 초등학생 수준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초등학생 수준도 어찌 보면 제가 인체 파동 원리를 알기 전에 수준에서 비했을 때 본다고 한다면은 아주 엄청난 발전이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잘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박종부 쌤의 수준에 비하면 적지만은 그래도 제가 임상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또 내지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18페이지 나오잖아요. 이 책을 쓴다는 것도 책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많은 책들은 뭐야?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쓰잖아요. 이 논문이라는 게 뭐 이거 저거 짜집기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세상이 그런 식으로 책을 내는데
뭐 제 책은 뭐예요? 심한 얘기로 저는 이 책을 내용을 제가 다 그래도 뭐 한 얘기로 검증하고 확증하고 제가 이해되는 내용들로 책을 썼단 말이에요. 저는 그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조그만 거라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원리의 극히 일부분밖에 모르는 필자가 스승에 껴서 떠난 지 결별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도 굳이 인체 파동원리에 관한 책을 쓰겠다고 만용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많이 알아야지, 다 알아야지 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이고, 또 그렇게 따지면은 2006년도에 7년도에 웅진 싱크빅의 책을 내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책을 또 내려고 했었냐 이거죠. 그때의 수준에 비한다면은 지금의 인체 파동원리도 많이 일치월장했지만은 남창규도 그만큼 내공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1장 잘 나가는 한의대 교수가 빠졌던 사연. 요즘 한의사들은 왜 그 모양인 거지? 이런 표현을 한 거는 어떻든 뭔가 책의 내용에 있어서 제일 소두에 뭔가 책에 술술 익혀져야 된다. 어렵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피소드로 해야겠다. 그냥 뭐 논문식으로 이렇게 전공서적으로 할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특히나 느꼈던 것이 주변에서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어릴 땐 뭐 안전뱅이였는데 침 맞아가지고 뭐 벌떡 일어났다, 또 맹인이었는데 침 맞아가지고 심청이처럼 눈을 떴다, 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의 무용담처럼 나오기도 해서 마치 그거는 소설이나 TV 드라마만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거를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은 할까? 특히나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분들은 뭐예요? 일반 한의사가 아니고 제야 있는 분, 야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웃기고 있네. 침 맞고 어떻게 안전병이 일어나나, 만약 심청이 어떻게 눈 떠, 이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인체 파동원리를 알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심한 얘기로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해보려고 침도 놓기도 하고, TV조선에도 나왔던 그 몽골에 갔을 때 그 출산하다가 분만하다가 하지마비로 일으켜가지고 그 침상 생활을 했던, 그래서 휠체어로 움직이고 했던 젊은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을 제가 침을 놔가지고, 침도 많이 꽂았죠. 뭐 꽂아서 한 7, 8m 걷게 만들었던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내지는 굳이 인체 파동 원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침법으로서도 그런 진짜 현대의학으로는 신경학적인 손상은 회복이 안 되는데 되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생기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인체 파동 원리로 뭐예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페이지. 그래서 맨 밑에 인체 파동 원리를 알기 전에는 안전뱅이가 침 맞고 일어나는 걸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혹으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진료실에서, 강연장에서, 의료봉사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그 효과를 낸다. 100% 성공률이냐? 아니에요. 또 내지는 안 돼도 제가 아이 또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26쪽 중간에 치료가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무슨 써도 안 된다. 그저 예우나 판별해 주는 교통경찰 역할에 만족하자. 그러니까 인체 파동을 알기 전엔 아무리 열심히 내 열심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포기하고 살자. 그래서 실제 많은 한의사들이나 양의사들이 왜 인체 파동 원리를 배우는데 왜 활용하지 않느냐? 뭐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뭐 설마 인체 파동 원리도 똑같은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 파동 원리를 좀 배워서 해보고 나서 되니 안 되니 해야 되는데 아예 뭐요? 발조차 담그지 않는다. 또 내지는 뭐 교육비도 많다고 그러고 뭐 좀 또 문제도 많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뭐요? 상대도 안 하는 거죠. 28쪽 중간에 그래서 왜 무수히 많은 치료법이나 치료 자리가 존재하고 효능이 다양한지, 치료가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체 파동 원리다. 또 그런 책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든 남창규가 또 책을 쓰려고 했던 거고, 또 박정우 선생님 맨날 저보고 또 제자들을 보고 했던 얘기가 논문을 내라, 책을 내라. 박정우 선생님 당신이 책을 내면은 세상에 뭘 안 알아준다,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을 내고 글을 씀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의 어떤 공신력을 가진다. 또 제가 봐도 그래요.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박종부 선생님에 대해서 믿음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이 책 자체가 또 부정되고 또는 내지는 뭐 원리편은 감수했고 치료편은 감수 안 했고 그 말의 의미는 또 달리 얘기하면은 또 치료가 안 되면은 또 왜 안 되느냐 그건 누구 때문에 탓이다? 박종부 탓이 아니고 남창규 탓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다 됩니까? 전 다 된다고 한 적 없어요. 다 되지도 않습니다. 또 다 되기 위해서 저는 인체파동 원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처음엔 또 다 될 것 같아서 다 되나? 정말 될 수도 있나?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아니구나. 또 내지는 오작동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결과적으로 우리 출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거기에 대한 치료 자리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은 없고요. 다만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박종구 선생님이 말하는 그 Y의 가장 키워드 되는 핵심 원리가 있잖아요. 법칙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그게 뭘까? 박종구 선생님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이 아무리 원리 하지만 그 원리가 가지고 가는 가장 근본되는 얘기, 예를 들면 오작동이나 에너지 틀의 관점 또는 이런 프랙탈 이런 관점이 되는 그 뭔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했던 거고 그거는 결국은 당신이 돌아가기 직전이나 아주 말대로 그게 아닌 이상은 평생 같이 붙어있지 않는 이상은 가르쳐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배워 익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34쪽 그래서 이 책을 내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얘기 듣고 싶지 않느냐, 원장님 왜 진명 안 해요? 오늘 또 유튜브 보고 또 네이버 보고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 원장님 왜 이렇게 대기실에서 상담해요? 원장실에서 조용하게 독대해서 상담 안 하나요? 이런 얘기 하시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창규 한의원에서는 독대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초진 환자분 어디서 상담한다고요? 대기실에서. 그리고 허리 아픈데 어디에 침 놔줘요? 허리엔 절대로 안 놔줍니다. 놔달라고 하면 놔주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경기가 어려우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허리 아픈다고 해서 제가 인체 파동원리 하면서 허리에 놔준 적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왜 침을 많이 안 꽂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한동안은 침을 한두 개로 침을 꽂아서 승부한 적도 있어요. 이 책을 내기 직전에 박종구 선생님하고 감수하면서 문제는 한두 개 꽂으니까 효과는 내지만은 환자들이 다 떠나가더라. 기분 나빠가지고 열받아서. 그래서 고객은 왕이다. 오작동을 누가 하느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작동의 주체가 환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치료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힘이 붙여가지고 침을 여러 개 많이 놓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침 한두 개로 승부하겠지만은 어떻든 허리 아픈데 어깨 아픈데 어리 놓는 개념은 아니다. 또 어제와 오늘 똑같이 침을 놓진 않습니다. 침을 외워서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리에 입각해서 또 똑같은 자리 매일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하나의 또 편식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오작동이 되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맞는 게 좋다. 혈자리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니 35점. 그래서 어떻게 인체 지도는 어떻게 보느냐?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그대로 몸통에 대입하면 된다. 몸통에 또 뭐예요? 얼굴에 대입하면 된다. 그럼 왜 이렇게 얼굴에 바로 몸통이 되느냐? 그거는 뒤쪽에 나와요. WHY 할 때 나오는데 원숭이 얼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서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얼굴하고 기준점이 턱이라고 한다. 턱하고 또 목이 뭐가 돼요?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얘는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대칭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입은 어디로 가겠어요? 턱 바로 밑에. 그럼 눈은 어디로 가겠어요? 예를 들면 쇄골 위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가고 여기서 그럼 얼굴이 또 그려지고 목에서 다시 어떻게 돼? 몸통으로 얼굴이 그려질 때는 또 어떻게 돼?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또 뒤집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된다? 얼굴에
얼굴이 어떻게 그대로 몸통에 대입이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팔도 마찬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 목, 몸통이 얼굴에 어떻게 돼? 팔에도 얼굴, 목, 몸통으로 가는 거죠. 다리에도 뭐예요? 얼굴, 목, 몸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고 나면은 손발이나 팔, 다리에서 다 뭐가 된다? 인체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팔도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가 머리, 양쪽이 뭐예요? 둘째, 넷째가 팔이고 엄지, 셋째가 다리잖아요. 여기도 뭐가 돼 있다? 이 팔이 그대로니까 예를 들면은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왼쪽 팔이니까 얼굴, 목, 몸통이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얼굴, 목, 몸통이 돼 있고 다리도 예를 들면 얼굴, 목, 몸통인데 이게 왼쪽 다리잖아요. 이거 왼쪽 다리니까 여기 왼쪽 다리에 해당이 되는 반대편 엄지손가락에 또 뭐예요? 얼굴, 목, 몸통이 그려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리는 외우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굳이 뭐예요? 손발 끝에까지 다 자리 다 뭐 알아야 돼요. 굳이 그게 너무 아파서 놓지도 못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팔, 다리만 이해하셔도 되고 또 내지 손발만 대강 이해하셔도 된다. 36쪽 그림 1- 얼굴에서의 파동자리 얼굴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몸통이 대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장님 구체적으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는 뭐다 이렇게 자꾸 그거를 내주할 꼬주할 설명한 일은 아니다. 다만 제가 유튜브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기본적으로 얼굴 안에 뭐가 있다 인체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 눈, 코, 입이잖아요. 이제 눈이 어디에 되겠어요? 양쪽 젖꼭지. 코가 뭐예요? 그 콩팥. 입은 어디에 되겠냐고요? 생식기에 해당이 되겠죠. 뭐 또는 후음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 귀는 어떻게 돼요? 콩팥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몸통에서 몸통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흉골이 있고 쇄골이 있고 갈비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검상돌기, 이 명치에 나오는 검상돌기가 뭐 뒤통수, 이 갈비뼈가 늑간 12번이 뭐가 된다? 팔이 되고 이 흉골은 뭐가 돼요? 엎드려진 척추, 그 물구나무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등이 되는 거죠. 쇄골은 뭐가 된다?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 파동을 위해서는 요 코끝이 뒤통수, 검상돌기, 요 비익이 뭐예요? 요 팔이 되는 거죠. 또 내지는 광대뼈도 뭐가 된다? 이 팔이 되고 또 여기 눈썹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그 인터넷에 떠도는 뭐 그런 거 사주 이렇게 보는 분들을 보면은 여기가 예를 들면 얼굴이 입이 뒤통수가 되고 여기가 예를 들면은 팔이 되고 광대뼈가 예를 들면은 다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렇게 봐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야? 입을 뭐로 본다? 머리, 뒤통수. 여기를 뭘로 보면 되고요? 경추. 그러니까 인중이 뭐라고 해? 경추 3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보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돼요? 흉추, 요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광대뼈가 팔이 되고 또 여기도 팔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다리다. 그러니까 입이 뭐라고요? 뒤통수. 인중이 뭐라고요? 뒤통수. 그래서 실제 그 아랫배 치골 요 부위가 뭐가 돼요? 뒤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라는 개념을 자꾸 뭐예요? 고정시켜서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뒤통수가 머리에 해당되는 부위가 어디에도 코끝에도 되고 인중도 된다는 거죠. 그 다리라는 개념은 이게 여기가 또 다리지만은 이 턱관절이 다리지만은 또 어디도 다리다고요? 눈썹도 다리다. 팔이 어디에 돼요? 요 팔날개도 다리지만은 이 광대뼈도 팔이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다리고 이게 팔이고. 그래서 세포 하나에 몸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38쪽요. 그 다음에 자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왼손 위에 오른손을 포개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팔, 오른다리, 왼쪽에 있는 것은 왼팔, 왼다리다. 그 다음에 등 쪽은 등이고 보드라운 쪽은 팔 안쪽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보드라운 쪽은 팔 안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리도 보드라운 쪽은 안쪽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손바닥은 뭐 손바닥 발바닥도 똑같아요. 여기가 어디게 됐어요? 몸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 라인이 어디게 된다? 요 쇄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손바닥에서도 이렇게 갈비뼈가 어디겠어요? 여기 몸통에서 이 갈비뼈 나오는 부위면 손바닥에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 손허리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여기 요 부위에서 뼈가 만져지는 부위 있잖아요. 뼈가 갈라지는 요 라인들이 뭐가 되겠다? 이 갈비뼈 행행결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만져가지고 가운데 손가락 뼈 끝이 되는 부위가 어디예요? 검상돌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왼손 둘째 손가락 끝이 해당이 되는 건 어디? 왼쪽 갈비뼈니까 간에 해당이 되는 거겠고, 왼손 넷째 손가락이 끝에 해당이 되는 건 어디? 왼쪽 요 갈비뼈 쪽이니까 뭐 예를 들면 행행결장이나 위장이나 췌장쯤 되겠죠. 그쪽 라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긴 모습에 따라 다른 거고, 여기는 뭐예요? 엉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은 어떤 개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인체 파동원리에서 이런 개념이지만은 예를 들면 팔에 따진다면은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이잖아요. 손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경우잖아요. 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은 이런 개념이고, 인체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경락은 뭐예요? 이런 개념이니까 이걸 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다만 균형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또 그래서 또 인체 경락학설로 봐도 효과를 내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균형이니까. 왼쪽이 아프다. 그럼 자병 우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태원 폐경의 문제라고 한다면 심경에다 치료점을 잡아도 되는 거죠. 그 태연혈의 문제인데 신문혈에다 침을 놔도 뭐야? 좌우의 균형이니까. 그래서 태연혈에 아프다. 문제가 있다. 신문혈에다 놔도 태연혈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치료 효과 면에서는 본다면은 인체 파동 원리로 기준으로 잡을 때가 더 효과도가 더 높을 거다. 더 이해하기가 설명하기가 더 쉽다. 그거는 한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양의사들한테도 설명하기도 더 쉽잖아요. 40쪽에 보시면은 발바닥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발바닥도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딱 만졌을 때 뼈 끝이 내려오는 그 마지막 끝이 용천혈이 되겠죠. 용천혈은 대강 이 정도가 용천혈이 아니고 뼈 끝, 뼈가 갈라지는 부위 딱 나오는 그 온폭 꺼지는 부위 요 자리가 어디겠어요? 명치, 위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 다리가 뭐예요? 여기 장이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명치가 예를 위장이 왜 이렇게 올라붙어요? 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어떻든 생긴 모습도 있잖아요. 뼈가 딱 끝나는 이 부위가 검상돌기가 위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발가락이 끝나는 부위가 온폭 꺼지는 데가 대강 용천 또 위장 자리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직접 그린 것도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린 것도 아니고 디자인학과 학생을 통해서 그림을 처음 그렸기 때문에 또 해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뭐 조금은 그림이 조금 어찌 보면은 조잡하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대로 또 뭐 그래도 이 그림이 이렇게 책에 게재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 그림 1-7은 이렇게 포개는 거잖아요. 가운데가 머리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팔, 오른다리, 왼쪽에 있는 것은 왼팔, 왼다리다. 그 다음 41쪽.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우리 피부에 나타나는 점, 흉터, 상처, 사마귀, 검버섯, 티눈 뭐 다 해요. 멍, 스킨 테스트 한 거, 뭐 주사 맞은 자국,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이상 신호로 본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2통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점도 제일 통증이라고 하지만은 제일 오작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내장기관, 오장이라고 그러죠. 간, 신, 비폐, 신 이런 내장기관의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단하느냐? 손발이나 팔다리 피부에 나타나는 제2통증 자리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를 보고 진단한다는 거죠. 얼굴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를 보고 몸통에서의 이상 병변을 유추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42쪽. 그래서 입문 단계선 오장 6부 이상을 얼굴이나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그곳에 해당되는 대응 자리를 보고 진단한다. 그래서 사진 1-1을 보면 오른쪽 턱 밑에 난 점을 보고 오른쪽 발목이 안 좋다. 또는 이게 뭐예요? 오른쪽 다리에 해당이 되니까 턱관절이. 그래서 발목이라고 또 보는 거고, 또 이 턱이 또 어디에 해당이 돼요?
인체에서 가장 하단부니까 발목이 또 되기도 하지만은 또 요추도 되고 그 허리 이 5번쯤 되겠죠. 그것도 또 발목이 지나가는 신경이 뭐라고요? 허리 4번 엄지발가락은 2, 3, 4는 허리 5번 꼬리뼈는 아니 새끼발가락은 꼬리뼈니까 그래서 발목은 허리 4번 5번 꼬리뼈니까 허리 4, 5번 꼬리뼈에 해당이 되고 또 얼굴은 턱은 어디에 돼요? 얼굴 윗부분 눈 이마 쪽은 경추 1번 그 다음 눈하고 코는 경추 2번 턱 라인은 경추 3번이니까 경추 3번 쪽을 치료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턱 밑에 난 점을 보고 치료점 어디 잡는다? 오른쪽 발목, 오른쪽 허리, 그 다음에 경추 3번을 치료점으로 잡는다. 3페이지 사진 1- 먹물 문신 요걸 보고 대강 위장이에요. 또 약간 사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간에 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데 대강 위장이다 또는 변비 7번 자리다 뒤에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 사진 1-3은 가운데 손가락 손톱 멍자국인데 여기가 경추 1번 2번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경추 1, 2번이 안 좋다. 머리 쪽에 압박이 많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44쪽 사진 1-4 왼쪽 깃불에 주름이 있잖아요. 그다음 끝이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꺾여 있고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날카롭잖아요. 이렇게 끝이 꺾여 있으면서 또 여기도 주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머리나 목에 긴장이 많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 사진 1-5는 오른쪽 깃불의 어깨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여기가 경추고 하니까 어깨쯤 되겠죠. 그러니까 어깨가 잘 뭉치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깃불이 뭐기 때문에 귀라는 한 몸에서 목이나 머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머리나 목의 건강 상태를 뭐예요? 깃불의 주름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상처를 보고 사마귀를 보고 또는 귀를 뚫은 거를 보고 귀걸이가 많이 늘어져 있다. 이러면 머리 쪽이나 목 쪽에 압박이 많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48쪽 점쟁이 같다는 말. 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양쪽 엄지손가락 탄발지로 왔잖아요. 그래서 병명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다. 또 이거에 대응 자리로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뭐예요? 저는 아이의 오른쪽 턱 주변에 난 점을 보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발목, 고개, 허리, 그 다음에 경추 3번이다 라고 얘기했죠. 또 내지는 한 몸에서 얼굴이나 한 몸에서 뭐예요? 끝이니까 경추가 7개니까 경추 7개 중에서는 또 몇 번이 되겠어요? 지배신경으로 따지면 1번, 2번, 3번이니까 경추 3번이지만 또 한 몸이란 경추 7개라는 한 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뭐가 된다? 경추 7번도 되는 거예요. 7번 뼈를 치료점으로 잡아도 뭐가 좋아진다? 오른쪽 턱에 난 점에 해당되는 치료점을 잡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다. 48쪽 하단부에. 그래서 눈은 어디라고요? 간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거니까 이 아이는 오른쪽 발목, 그 다음 허리, 그 다음에 턱이 또 어디예요? 장이니까 장, 그 다음에 눈에 다크서클이 눈이 간이니까 위장장애라든지 겁이 많겠구나. 그 다음에 경추 3번, 경추 7번, 또 요추 아까 요추 어디에 4번, 5번 꼬리뼈를 치료점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럼 그런 자리에 침을 놓으면 이 아이의 엄지손가락 탄발치는 좋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1쪽 그림 이게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그림 밑에